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문사랑방TV 진행자 김용균입니다.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반가운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백신 50대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문사랑방TV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성문농협 환경지킴이가 성문 간척지에서 환경 정화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성문농협 환경지킴이가 성문 간척지에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에 진행된 정화운동에는 성문농협 직원과 환경지킴이 회장 김명수, 새마을협의회 지도자 회장 장용민, 성문면 분야의 김명자 회장님 등 12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문 간척지 일원에서 농약병을 비롯한 폐 비닐 등 쓰레기를 줍고 육묘 상자 등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유재신 조합장은 앞으로 깨끗한 마을을 가꾸고 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대호간척지와 성문 간척지를 번갈아 가면서 환경 정화운동을 꾸준히 할 예정이라며 더운 날씨에도 환경 정화운동에 참여해 주신 마을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신 성문농협 환경지킴이 또 새마을 지도자 장용민 회장님, 새마을 분회장님 등 여러 단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문 간척지와 또 대호 간척지를 번갈아 가면서 환경운동을 하신다 하니까 농사짓는 경작자 여러분들께서도 빈 농약병이나 폐 비닐 등을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한가운데 모아주시면 환경지킴이 여러분들께서 수고해서 성문 간척지와 대호 간척지가 깨끗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신다 하니까 여러분 동참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지난번에 한번 보도해 드렸던 바와 같이 철학도리에 쓰레기 50톤을 갖다 무단으로 적재해 놓고 업주가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자 2명은 입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철학도 폐기물 50톤 처리 어떻게 됐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진시 지역 지게차 업체 협조를 구해서 불법 투기 예방할 것이다, 이렇게 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했던 성문면 철학도 기도원 폐기물이 처리됐다고 합니다. 당진시는 향후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조치들을 강화할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진시 폐기물관리팀은 지난 16일 철학도 기도원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 50톤을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고 운반업자가 모든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정 지시를 이행한 운반업자를 제외하고 관련자 2명은 입건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또 창고를 빌려서 쓰레기를 갖다 적재해 놓고 사라지는 얌체족들도 전국에서 곳곳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감시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생할 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은 역시 엄마 순찰 때 합동단속, 합동 야간 순찰 소식을 또 저희 성문사랑 밴드에 올려주셨습니다. 매주 엄마 순찰대에서 야간 순찰 및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점검을 하고 돌아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동야간 순찰에는 엄마 순찰대,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또 외목마을 번영회, 송문지구대, 당진시청, 경찰서 등이 참여해서 외목마을 관광지 일원을 야간 순찰을 했다고 합니다.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코로나19가 무서울 법도 한 상황에서 외목을 위해 잊지 않고 오늘 또 모여주셨다, 이렇게 서론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안전 수칙을 지켜가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임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율방범대, 당진시 지대분들도 참여하시어 관광객분들께 홍보물 전달과 코로나19 안전 또 물놀이 하시라고 당부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휴가 피크라 다른 날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듯 하고 해변가에 가족 단위 관광객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저녁 때라 그런지 화장실과 쓰레기장 옆이 좀 어수선하고 샤워장에 샤워하시고 사용하신 쓰레기를 그대로 들고 간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샤워장 안에서 버리고 간 마스크가 제법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샤워하시고 혹시 마스크 안 하시고 나오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잠깐이지만 샤워장에 잠시라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면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닐 듯 싶다고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외목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도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노후 돼서인지 지지하고 있는 못이 다 빠져서 잘못 걸리면 부상 위험도 보여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보도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성문과 외목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봉사단체 분들의 활동이 있기에 저희 지역은 그래도 아주 조금은 안전하지 않나 싶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찰하시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개개인이 단체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라고 글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글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아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언젠간 어려운 날도 종지부를 찍겠지요. 그날까지 모두들 힘내시기 바라봅니다. 오늘도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저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엄마 순찰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장광에 있는 수산물 유통센터가 9월부터 개보수를 추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수산물 유통센터가 9월부터 개보수를 추진하고 하수도관 신설 등 건축 토목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약 4억 1천만 원을 투입해 5개월간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성문면 장광리에 위치한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는 개보수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보수 공사는 건물 노후화 및 불법 식품 적개업 영업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다음 달 준공 예정인 국가항 조성에 발맞춰 장광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는 올 9월부터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도관 신설, 기타 시설 보수 등 건축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진시는 다음 달 공사업체를 공개 입찰하고 9월 착공해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12년 4월에 개장한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는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약 2180평의 부지에 약 349평의 단층 건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유통센터를 찾은 관광객들이 마땅한 먹거리가 제공되지 못해서 여러 민원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을 한다고 하니 모두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환경운동본부 당진시 지부에서 환경청소년단 드론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환경청소년단 드론 교육이 성문중학교에서 실시됐다고 합니다. 환경감시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리 청소년 단원들은 배우는 것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학생들 방학기간임에도 열심히 출석해서 배우는 모습이 뿌듯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고장이 환경 청소년들 드론 교육이 쭉 이어져서 환경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후원이나 기부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맺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역시 사마리 주민들이 환영철강의 어떤 소음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환영철강이 야간에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온갖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영철강과 시청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영철강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환영철강 관계자나 당진시청에서 어떤 발빠른 조치가 이어져서 주민들이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수면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성문사랑방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 속 건강한 여름나기. 열대야는 계속되고 있고요. 어떻게 지내야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7월 22일 동두천은 한낮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폭염입니다. 국내 세 번째로 짧은 장마가 지나면서 땡볕이 시작됐습니다. 성문도 장마라고 해봐야 하루 이틀 정도 비가 온 것 같습니다. 불볕으로 땅이 달궈진 데다가 남서쪽으로부터 더운 수증기까지 밀려들어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역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하늘이 맑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햇볕이 강한데 중국 근처에 자리잡은 저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생기는 고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35도를 넘는 폭염, 밤에는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엔 어디를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밤에도 햇빛으로 뜨거워진 지면과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로 인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은 낮 기온이 32도 이상이 유지될 때를 말하며 열대야는 밤 기온이 25도 이상이 지속될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기온이 25도 이상 습한 기온을 유지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활 속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을까? 낮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2 내지 30분 간격으로 한 컵 200ml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줘야 된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양산을 받치거나 챙이 긴 모자를 쓰고 얇은 긴팔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되도록 활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칫 열사병에 쓰러질 수도 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나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특히 해변에서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 이상이 좋다고 합니다.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에는 이렇게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해가 긴 저녁 시간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권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가벼운 피로를 느끼게 되고 잠이 잘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잠자기 전에 심한 운동은 삼가해야 됩니다.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몸의 온도를 낮추지만 차가운 물은 몸의 온도를 급격히 낮추게 되며 오히려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몸의 온도를 높이는 작용을 해 잠들기가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갈증이 나면 맥주 등 차가운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권한다고 합니다. 음식도 잠을 자는데 보탬을 준다고 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좋고 바나나를 먹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주무실 때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여름나기가 힘이 듭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가볍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봄날에는 보양식을 먹어주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도 합니다. 건강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성문사랑방TV 지역에 이런저런 소식을 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8월 초가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8월도 금방 무더운 여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낮에는 가급적이면 야외활동을 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유행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문사랑방TV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